로그의 연산에 대한 것 좀 연습을 할게요. 우선은 아까 이제 기본 연산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공식 다시 써볼게. 자,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1 그러면 얘가 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얘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1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로그 A의 X, 그 다음에 Y 이렇게 돼 있네. 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Y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로그의 진수가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얘를 덧셈으로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로그 A의 Y.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그 A의 X의 N제곱 이렇게 되면 N 로그 A의 X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진수의 거듭제곱이다 그러면 앞으로 로그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고, 네 번째는 로그 A의 X분의 Y 이렇게 되면 로그 A의 Y 빼기 로그 A의 X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진수의 나눗셈이다 그러면 로그의 뺄셈으로 연산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에 대한 부분은 밑변환 공식이 5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로그 A의 B, 그러면 얘를 임의의 미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그의 C의 A, 그 다음에 로그의 C의 B. 대신 이제 C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가는 것도 더 중요해요. 실제 이제 물어볼 때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밑이 이렇게 똑같으면 A가 밑으로 내려가고 B가 진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로그의 A의 B랑 그 다음에 이 진수하고 밑하고 자리를 바꾼 로그 B의 A랑 얘가 서로 역수관계다 이렇게 된다고. 대신 이제 B는 1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B는 진수기 때문에 양수라는 조건은 있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로그 A의 M제곱, 그 다음에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M은 분모로 나오고 N은 분자로 나온다 그랬어요. 로그 A의 B가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의 로그 A의 B. 그래서 밑이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수 B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A의 로그의 B의 C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A, B, C 다 틀린 거죠. 위에 거는 A, A 이렇게 똑같은 거고. 그때 이 A와 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로그 C의 B의 A랑 똑같다 이렇게 돼요. 그치? 요게 이제 로그의 연산 규칙이거든. 그래서 1, 2, 3, 4번은 기본 연산이고 실제 이제 지수 연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쪽 밑변환 공식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있잖아. 로그 x, 로그 ax 더하기 로그 a의 y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앞에 있잖아. 전부 다 숫자가 다른 숫자가 없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만 진수끼리 곱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의 2의 5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2 로그 2의 4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얘를 그냥 진수끼리 곱셈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2를 어떻게 해야 돼? 지수로 다시 올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로그 2에 얘랑 곱해가지고 로그 20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망하는 거거든.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치? 반드시 로그 앞에 있는 숫자가 전부 다 1일 경우에만 연산이 가능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 로그 2의 5, 그 다음에 이 2를 어디로 올려주냐면 진수에 지수로 올려준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16 해서 로그의 2의 80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로그 앞에 있잖아. 뭔가 숫자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뒤로 돌리면 돼요. 뒤로 올린 다음에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그 다음에 4 로그 2의 5 딴 걸로 하잖아. 2 로그 3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2를 뒤로 올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로그 2의 5 빼기의 로그 3
로그 2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9분의 5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4다 이렇게 되면 로그의 곱셈일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만 연산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3, 3 이렇게 같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5, 5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4 이렇게 되는데 얘는 2를 제곱하면 4가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됐죠? 실제로 얘가 없어지는 이유는 그냥 한 번만 보여줄게요. 로그 2의 3을 밑변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뭘로 바꿀까? 로그 10의 2 이렇게 밑을 10으로 맞춰주면 로그 10의 3 곱하기 똑같이 로그 10의 3 분의 로그 10의 5 그 다음에 로그 10의 5 분의 로그 10의 4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로그 10의 3, 로그 10의 3 이렇게 약분되고 그 다음에 로그 10의 5도 약분되고 그래서 이 값이 뭐랑 똑같냐 그러면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4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밑이 똑같으니까 밑이 똑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거꾸로 얘가 이렇게 되죠. 그죠?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로그의 2의 4랑 같다. 아까 연산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연산 규칙에 대한 부분은 실제 있잖아 반드시 다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연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필수 예제 3번하고 뭐 4번은 밑이 다 똑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밑이 똑같은 경우면은 실제 이쪽 연산만 잘 해주면 되잖아. 그지? 밑변환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로그 필수 예제 3번은 패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에 2번하고 4번 볼게. 자, 2번 보면 3분의 1의 로그 2의 32, 그 다음에 로그 2의 세제곱근 2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얘가 3분의 1인데 로그 2의 그 다음에 이거 밑이 지금 똑같이 2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뒤로 보내라고 했잖아. 그래야지만 진수끼리 곱셈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됐니? 자, 그래서 얘가 32가 뭐냐면 2의 5제곱이거든. 그 다음에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얘를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주고 뒤에 것도 로그 2에 얘는 2의 지수로 바꿔주면 3분의 1.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 있잖아 지수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자꾸 있잖아 지수로 바꾸는 연습을 습관처럼 연습을 하시고 자 로그 2에 그러면 2에 얘가 3분의 5제곱 3분의 1제곱 둘이 곱하는 거죠. 그러면 지수끼리 덧셈이니까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연산되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 2가 앞으로 나오면 되죠? 그치? 2 로그 2의 2다. 근데 2 로그 2의 2는 1이라고 했으니까 2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죠. 4번. 자, 로그 10의 4분의 1 빼기 로그 10의 9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 로그 10의 3분의 5 이렇게 돼 있대. 자, 얘도 밑이 전부 다 10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 2만 뒤로 보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2를 뒤로 보내게 되면 2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돼. 되니? 까지. 자, 그래서 로그에 그러면 10에 4분의 1 이렇게 되고 뺄셈이니까 나누기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9분의 1 해주면 되겠지? 아니 나누기 9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빼기니까 나눗셈이 되죠? 그러면 얘가 곱하기 얼마가 되냐 그러면 25분의 9 맞아요? 역수가 되니까 그래서 9 약분해주고 그러면 25하고 4하고 곱하면 100이니까 로그 10에 100분의 1이거든. 그러면 10에 100분의 1 마이너스 2제곱 됐어요? 100분의 1 10의 10분의 1의 제곱인데
역수가 되니까. 이 빼기가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2. 뒤에 로그 10의 10은 1이죠? 밑하고 진수 똑같으면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연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5번. 그래서 우선은 있잖아, 지금, 연산을 하려면 밑을 똑같이 맞추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밑을 똑같이 맞춰주는 상태에서 연산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덧셈 뺄셈에 대한 부분, 그럼 진수끼리 곱셈, 진수끼리 나눗셈, 이런 식으로 연산만 잘 해주면 되죠. 연산할 때 로그 앞에 숫자 없애면 되고. 자, 5번 보면, 5번에 1번. 자, 로그 3의 2, 그 다음에 로그의 27의 4, 그 다음에 뒤에 로그의 16의 9,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의 32의 81. 네. 자, 이거를 연산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 이게 로그 3, 로그 27, 밑이 똑같은데, 틀린데, 얘가 3의 세제곱으로 만들면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16, 32,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라서 2로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지수는 전부 다 밖으로 빼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연산을 로그 3의 2 이렇게 되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얘가 3의 세제곱인데 어떻게 나온다고 했지? 분모로. 그러면 3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러니까 3분의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3의 세제곱이 있는데 3이 분모로 나오고, 요건 2의 제곱인데 제곱은 분자로 나온다고 해요. 됐죠? 여기까지 되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로그의 2의 4제곱이니까 분모로 4가 나올 거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분자로 2가 나온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 5가 분모로 나오겠죠? 얘가 3의 4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되니까 로그 2의 3 이런 식으로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로그 3의 2하고 3분의 2 로그 3의 2. 그럼 얘는 뭐 동류항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수끼리 덧셈을 해주면 3분의 5 로그 3의 2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얘가 약분이 되면 지금 얘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4.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5분의 4 해주면 얘가 10분의 5, 10분의 8, 10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10분의 13의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로그 3의 2랑 로그 2의 3이랑 얘랑 진수하고 밑하고 바뀌었으니까 서로 역수관계잖아. 이 두 개 곱하면 1이라 그랬고.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3분의 5 곱하기 10분의 3이 13인데, 얘가 약분이 되면 2가 되고, 그러면 3분의 13? 저기 3이네요. 어뜨거? 3분의 5인데 위에 5만 지웠는데 6분의 14 아니에요? 2. 그러지. 뭐 하는 거야? 6분의 13. 자, 2번. 3의 2 로그 3의 4,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3 로그 3의 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밑이 3이고 지수에 로그가 있는데 3, 3, 3 이렇게 돼. 그러면 뭘 쓰란 얘기야? 여기서 몇 번 쓰란 얘기예요? 응? 저 4번? 4번을 써야겠지, 그지? 밑이 똑같으면 B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밑이 3이고 로그의 밑도 3, 3, 3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4번 케이스가 되는데, 자, 이 식은 3에 이걸 연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로그 3에 2는 앞으로 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4의 제곱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5, 그 다음에 빼기 로그 3의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3의 로그 3의, 자, 앞에 있잖아. 전부 다 숫자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수끼리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얘가 2의 세제곱 분의, 그죠?
빼기라서 얘랑 얘랑의 곱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2의 세제곱 사라지면 여기 2가 하나 남지 하나 그죠? 이거 3개 지워지고 2가 하나 남거든 그러면 2 곱하기 5니까 10 그러면 3, 3 똑같으면 진수 10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됐지? 자 3번 보면 8의 로그의 2의 3 마이너스의 9의 로그의 3의 루트 10 자 얘도 있잖아 이게 8이면 2의 세제곱 2 똑같이 맞출 수 있어 그럼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네 밑에 지수 위에 지수에 로그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진수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2의 3 로그 2의 3 빼기 반대쪽 이 왼쪽 오른쪽 것도 3의 2 로그 3의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의 로그의 2의 얘랑 같다 그럼 이 3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3이 없어야 돼 여기 로그 앞에 그래서 3을 진수 뒤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3의 로그 3의 루트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앞에 거는 얘가 밑이 똑같아지니까 진수 2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3, 3 똑같으니까 루트 10의 제곱이 10이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17 됐어요? 나와 자 로그 2의 3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3의 5 이거는 뭐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네 로그 5의 2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지금 3, 3 이렇게 같으면 사라진다고 그랬고 5도 사라진다 이거 그래서 2, 2 이렇게 되니까 1이 되겠지 됐죠? 자 6번 자, 양수 x, y, z에 대하여 로그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 로그 4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3 로그 8의 z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값이 1이다 그때 2의 x, y, z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얘가 로그 2의 x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냅둬야 돼그 다음에 뒤에 거는 지금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분모로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분의 2의 로그 2의 y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분모로 나온다고 그랬고 그래서 3분의 3 로그 2의 z 이렇게 되니까 자, 얘 1, 얘도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냥 로그 밑을 다 똑같이 2로 맞춰놨으니까 연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로그 2의 x, y, z 얘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x, y, z가 얼마냐 그러면 2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였냐 그러면 2의 x, y, z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당연히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됐어요? 넘어갈게요. 보면 있잖아 할만한 것 같은데 막상 풀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풀더라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로그 10의 2를 a라 하자 그 다음에 로그 10의 3을 b라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을 때 로그 10의 1.08 여기 있잖아 ab로 나타내라 그랬거든. 자 얘를 AB로 나타내려면 우선은 로그 10의 2, 로그 10의 3 이런 걸로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 식을 로그 10의 얘를 100분의 그 다음에 108 이렇게 되는데
108을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108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27 곱하기 3 그러면 108 되지. 그래서 위에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 얘가 이제 진수끼리 곱셈 나눗셈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조각조각 내면 로그 10의 2의 제곱인데 2가 앞으로 나오면 되고 덧셈이 되죠. 곱셈이니까. 그 다음에 로그 10의 3의 세제곱인데 앞으로 3이 나오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나눗셈이니까 로그의 뺄셈 로그 10의 100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오고 됐지? 자 그래서 얘가 얼마냐 얘가 A라고 했으니까 2A 그 다음에 3B 그 다음에 빼기 2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어요? 자 2번은 로그 2의 3 얘가 뭐냐 그러면 A 그 다음에 로그 2의 7 얘는 B 이렇게 돼 있고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로그 42의 56 이거를 있잖아 AB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있잖아 로그 2의 3이 A고 로그 2의 7이 B니까 얘를 뭘로 맞춰야 돼? 밑을 2로 맞춰야겠죠. 그래야지만 A, B로 바꾸든가 만든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밑변환을 이용해서 로그 2로 맞춰야 된다 이거지. 밑을 로그 2의 42 그 다음에 로그 2의 56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위에 거는 로그 2의 그 다음에 얘가 7 곱하기 8이거든. 그러면 7 그 다음에 더하기 곱셈이니까 더하기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8 8이면 2의 세제곱인데 3이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로그의 42면 6 곱하기 7이거든. 그러면 6 곱하기 7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잖아. 그치? 이 값이 이 값이 지금 2 곱하기 3 곱하기 7이거든. 로그 2의 2 1이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3 그 다음에 로그 2의 7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면 되냐 그러면 로그 2의 7은 B 그 다음에 3A 밑에 거는 1 더하기 로그 2의 3이 A고 그 다음에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2에 어? 3 로그 2의 3 로그 2의 아니에요. A는 3 로그 2의 3 3 로그 2에 2 아이고 3 오늘 이렇게 내가 그 쓰는 글씨를 자 됐지 이거? (8번) 이제 공식 다 외웠어? 찍어도 돼요? 자, 8번 보면 10의 x제곱이 a다. 그 다음에 10의 y제곱은 b다. 10의 z제곱은 c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다음을 x, y, z로 나타내시오 그랬네. 그래서 x, y, z로 나타내었으니까 우선은 x가 뭐냐 로그의 10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y는 로그 10의 b 그 다음에 z는 로그 10의 c다 이렇게 될 거고. 좀 전에 주어진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걸 하나 더 포장을 해놓은 거죠. 지수로. 그걸 로그로 바꾸고 문제 풀어가는 거는 뭐 7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자 1번 보면 로그 A의 B 얘를 있잖아 X, Y, Z로 표시하라 그랬는데 그럼 뭐 밑을 똑같이 10으로 맞춰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로그 10의 A 그 다음에 로그 10의 B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로그 10의 A는 X고 위에는 Y가 되겠죠. 그죠? 2번 로그의 AB의 그 다음에 C의 제곱
자, 이것도 무조건 뭐 로그 2로 우선 맞춰야지만 XYZ로 바꿀 수 있대. 로그 2의 AB, 그 다음에 로그 2의 C제곱 이렇게 보고. 자, 얘는 있잖아. 2가 앞으로 나오니까 2로그 2의 C다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분모는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다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2의 로그 2의 C가 Z였고, 밑에 거는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됐어요? 3번. 자, 로그 루트 B의 C 이거의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얘도 로그 2의 루트 B인데 B의 2분의 1 맞아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C다 이렇게 돼요. 자, 로그 2의 C는 뭐냐? 왜 갑자기 로그 2로 맞췄어 이걸? 10. 자, 로그 10의 C는 Z라고 했으니까 Z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Y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9번. 자, 25의 x제곱은 4의 y제곱은 10이다. 그랬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을 구해봐라. 네. 자, 얘는 있잖아. 우리가 지수에서 했던 거죠, 이건. 보통은 지수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지수로 푼다 이렇게 돼. 만약에 로그로 주어져 있으면 로그로 푼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로그 단원인데 지수 문제 줬거든. 그래서 우선은 지수를 줬으니까 지수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로그 단원이니까 로그를 한번 풀어볼게. 어차피 똑같이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당연히. 지수로 풀든 로그로 풀든. 그래서 첫 번째 지수로 풀게 되면 지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분의 1 y분의 1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25의 x제곱이 10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5는 10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을 만드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 10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랑 두 개를 더하려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수끼리 덧셈이 되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얘랑 곱해서 10, 100, 10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10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얘랑 같으려면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구하라고 하는 값이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로 주어지면 지수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한 문제거든 얘는. 자, 두 번째는 있잖아. 로그로 풀게 되면 로그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x가 어떻게 되냐? 로그의 25의 10이야. 그죠? 로그의 정의사 지수 x는 로그 25의 10이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y도 마찬가지로 로그의 4의 10이다 이런 식으로 로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까 얘를 있잖아 통분을 해서 xy분의 x 더하기 y 해서 여기다 이거를 갖다 집어넣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x분의 1 y분의 1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있잖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되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하면 x분의 1을 만들어줘. 그럼 x분의 1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걸 역수를 취한다는 얘기는 밑하고 진수를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 이거죠. 로그에서는. 아니 얘랑 바꾸면 뒤집어지는 거니까 x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로그의 10의 25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y분의 1 이걸 왜 뒤집냐?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자, 얘도 로그의 10의 4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지? 그죠?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얘가 뭐냐 하면 로그의 10의 25하고 로그 10의 4하고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더하면 진수끼리 곱셈. 그러면 10의 100이 되죠. 100. 자, 10의 제곱을 해야지만 100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로 풀든 로그로 풀든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보통은 지수로 주어지면 지수로 풀고 로그로 주어지면 로그로 푸는 게 거의 뭐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단원에서 로그 단원이기 때문에 로그로 풀어본 거고. 잘 이해하고 있어요? 더 빨리 진도하고 되나? 아니야? 그럼 속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5x 더하기 5는 0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을 때 a를 뭘로 잡았냐? 알파 빼기 베타 두근의 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물어본 거는 뭐냐 하면 로그 a의 알파 그다음에 로그 a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덧셈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뭐 합치면 되죠. 로그 a의 알파 베타 이걸 구하는 얘기랑 똑같다 이거. 그래서 두근의 곱은 두근의 합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5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5라는 거 알았으니까 a 값만 어떻게 잘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치? 그래서 a를 구해보자 이건데. 자, 뺄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직접 구하는 거는 뭐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두근을 구한 다음에 해도 되긴 하지만 그거는 좀 약간 비효율적이고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양수가 될 텐데 보통 뺄셈 두근의 차를 구하라 그러면 제곱을 하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빼기 4알파 베타 이런 변형 공식을 쓰면 된다 이거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주 써먹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근의 합 5라고 했으니까 5의 제곱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얘가 5다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알파 빼기 베타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5만 되겠죠. 그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자, 루트 5네. 뭐 당연히 여기다가 할게요. 그러니까 로그에 루트 5에 5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루트 5에 몇 제곱을 하면 5가 되냐? 당연히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11번) 자, 대수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은 a가 2에 1 더하기 로그 2의 4 이렇게 돼 있어요. 연산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1 더하기 로그 2의 4 2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니까 8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로그 3의 그 다음에 81의 루트 3 이렇게 되는데 로그 3의 얘가 3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3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지수에 덧셈을 해주면 되죠. 둘이 곱셈이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 지수가 앞으로 나오면 로그 3의 3은 1일로 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9네요.
됐지요? C. 로그의 4에 64의 루트 8. 그러면 얘는 로그의 2의 제곱이고 얘는 분모로 나올 거고 64는 2의 6번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8은 2의 세제곱인데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고 됐지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얘는 2가 분모로 나오고 얘는 둘이 한 번 더 쓸까? 로그 2에 얘랑의 덧셈이니까 2의 2분의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얼마가 돼? 4분의 15가 되겠죠? 2분의 1, 2분의 15니까 됐니?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아까 8, 2분의 9 이렇게 돼 있는데 4분의 15. 그래서 가장 큰 건 A가 제일 큰 거지. B가 그 다음이고. 됐어요? 4.5, 얘는 3. 얼마 이렇게 되니까 3.75. 자, 12번. 자, 로그 2의 7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선은 있잖아 저 값이 대략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있잖아 로그 2의 7이 뭐보다는 크냐 그러면 로그 2의 4보다는 크다. 로그 2의 4, 그 다음에 로그 2의 7, 그 다음에 로그 2의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7에 가장 가까운 뭘 구하는 거냐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의 숫자를 찾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 그러면 2고 얘는 3이다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로그 2의 7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점 얼마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 알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로그 2의 7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정수 부분 당연히 A는 정수 부분 A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소수 부분 B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로그 2의 7에서 정수 부분을 떼내면 뭐가 되냐 그러면 소수 부분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구하라고 하는 값은 4에 그 다음에 3의 A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B는 로그 2의 근데 이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로그 2의 7 빼기 2다 이건데 얘를 로그 2의 7 빼기 로그에 얘를 연산을 하려면 밑을 똑같이 맞춘 로그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되니? 정수를 로그로 바꾸는 건데 앞에 있는 로그의 밑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뭐냐 그러면 로그의 2의 4분의 7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게 로그 2의 4분의 7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4의 9배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밑이 똑같으니까 4분의 7 나오죠. 그죠? 그래서 4분의 7 그래서 36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7이니까 7 해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43이 된다 이렇게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나간 김에 상용로그까지 나갈게. 우선 있잖아요 강의 찍는 거는 지금 있잖아 열심히 찍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시간이 잘 안 나와가지고 저거를 있잖아 좀 약간의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파일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번 주말까지는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큰 무리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 다음 날이면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올리게 되면 영상 링크는 보내줄게. 조금 지금 방학 초반이라서 약간 조금 내가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다음 주부터 좀 안정화가 되면 따로 시간을 잡아서 보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하던가, 학원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가도 돼요. 나랑 시간이 맞으면. 자, 앞에서 다뤘던 거는 이제 로그를 연산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 로그를 쓰는 이유는 이 상용 로그라는 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항상 상자고 사용할 용자야. 항상 사용하는 로그란 얘기거든. 뭔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숫자는 있잖아. 전 세계가 통일돼 있거든. 뭔 얘기냐면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가지고서는 숫자를 표현을 해요. 그거는 있잖아. 아프리카 사람이든 이슬람 사람이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용 로그라는 게 결국에 뭐냐 그러면 항상 사용한다. 우리가 지금 항상 사용하는 숫자가 뭐냐 그러면 0부터 9까지 10개.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십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 10개를 가지고서는 어떤 수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건 뭐냐 그러면 미시 10인 로그. 미시 10인 로그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상용 로그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항상 사용을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이거 열심히 이렇게 쓰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로그에 A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시 없으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로그 A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여기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그 10을 쓰는 거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0하고 1을 두 개를 쓰거든. 그래서 이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법이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가 한참 됐는데, 그래서 진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따로 배우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숫자 10개를 사용해서 9 다음에 1을 더하면 더 이상 쓸 숫자가 없잖아. 0부터 9까지 다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리 올림을 하면서 10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배를 할 때마다 0이 뒤에씩 붙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상용 로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텐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고, 거기 이제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가 이런 식으로 여기 5.7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0, 1, 2 이렇게 돼가지고 9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책 맨 뒤에 이제 로그 표가 있지만 실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서 문제를 풀 일은 거의 없고, 필요한 값들은 전부 다 문제에 주어져요. 자, 근데 이제 이 상용 로그표를 볼 때 어떻게 보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애들이 뭐냐, 이게 소수점 이하 두째짜리야.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릿수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여기 밑에 있잖아, 뭔가가 숫자가 써 있는데 로그 값이 여기가 0, 여기 3일 때 0.7582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가로 방향, 그 다음에 세로 방향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 값이 뭘 의미하냐 하면 로그의 5.73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저 가로 방향에 있는 숫자는 소수점 두째짜리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10을 몇 번 곱하면 0.7582번 곱하면 5.73이 나온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있잖아, 옛날에는 뭐 계산기가 없으니까 필요한 값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표를 보고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연산을 하는데 써먹는 거고 요즘에야 뭐 계산기에다가 다 갖다 치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세상이니까 이런 표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고.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상용 로그 표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되더라. 뭐 그 다음에 자, 로그 A라는 이런 값은 지수값이죠. 그죠? 얘 로그 값은 항상 지수값이라고 했잖아. 야, 로그표 봐서 뭐 하라고? 없어요. 없어? 그래? 아이씨, 구라쳤어? 왜 없어? 여기 있잖아. 312쪽에 310쪽이 없는데요. 311쪽도 있고. 아 그럼 그거는 답지고 아니야? 알겠어요. 책이 다른 거야. 알겠어요. 없을 리가 없지. 없어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자, 로그 A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수값이라고 그랬고 어떤 실수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 n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n이 뭐냐 그러면 정수 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 알파는 그러면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그러면 이때 이제 n은 정수가 될 거고 알파는 소수 부분인데 알파는 이제 조금 더 뭔가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데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항상 뭐가 돼야 되냐?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로그 A의 값이 2.3452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통 로그 값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주어지는데 그럼 이때 있잖아 이거는 2 더하기 0.3452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거잖아. 그치? 자, 로그 A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348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481이잖아. 아니? 이렇게 되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돼. 왜? 소수 부분은 양수로 잡는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그래서 상용 로그 값이 음수일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빼기 0.3481 이렇게 해주면 되죠. 빼기를 2를 더하고 빼고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얘랑 두 개를 계산하면 0.6519 이렇게 돼요. 됐어요? 저기 알파에다가 소수 부분에다가 가로를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그럼 만약에 알파가 0이면은 소수 부분이 없는 거예요? 알파가 0이면 소수 부분이 0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A가 3 그러면 정수 부분은 3이고 소수 부분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상용 로그 값이 이런 식으로 음수가 되면 반드시 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 줘야 돼. 이렇게 정수 부분이 빼기 3이 되고 소수 부분이 0.6519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됐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래서 우선은 알파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뭘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그치? 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거 갖고 뭘 하냐 이거지. 자, 로그의 1은 얼마가 되냐 그러면 0이죠.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로그의 10 얘는 뭐가 되냐 그러면 10에 1제곱 해야지만 10이 되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의 100 얘는 제곱을 해야지만 100이 되죠. 그 다음에 로그의 1000 그러면 세제곱을 해야지 1000이 되니까 3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요 진수가 여기가 한 자리, 그 다음에 두 자리, 그 다음에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릿수가 하나씩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정수값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씩 된다 이렇게 돼요. 그죠? 자릿수가 하나씩 뛸 때마다
정수값이 1씩 더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로그의 0.1 그러면 로그의 0.1하면 10의 몇 제곱을 하면 10분의 1 0.1이죠. 그러니까 빼기 1이 되겠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로그의 0.01 이렇게 되면 100분의 1은 빼기 2제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0.001 얘는 빼기 3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소수점이 이렇게 하나씩 뒤로 이 소수점이야 숫자가 있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뒤로 밀릴 때마다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10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10을 곱할 때마다 정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 알 수 있다고. 되니? 옆에 있는 거 똑같잖아. 여기다 10 곱하면 정수 부분이 1로 뛰고 여기다 또 10 곱하면 또 1이 뛰고 1이 더해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10을 곱하면 0.01이 되는데 진수에다 10을 곱하면 정수 부분이 하나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 로그 A를 n 더하기 아까 알파 이렇게 놓는다 그랬는데 이 n이 지금 뭘 가르쳐 주냐 그러면 자릿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알 수 있어. 그지? 진수에 자릿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n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A는 A의 자릿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n 플러스 1이야. 대신 n이 언제냐 그러면 n이 음이 아닌 정수일 때. 그러니까 n이 0이든가 1이든가 2이든가 3이든가 이렇게 되면 n이 0이잖아. 0일 때는 자릿수가 한 자리. 여기다 1을 더한 거. 그 다음에 n이 1이면 자릿수가 두 자리. n이 2가 되면 자릿수가 세 자리. n이 3이면 자릿수가 4자리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수의 자릿수를 가르쳐 주는데 정수 부분은 근데 이제 정수 부분이 음이 아닌 정수일 때 거기다가 1을 더하면 자릿수가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n이 그러면 음의 정수면 자 빼기 1 빼기 3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쪽을 보면 되죠. 그래서 빼기 1일 때는 어디에 있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빼기 2가 되면 소수 둘째 자리. 그 다음에 빼기 3이 되면 소수 셋째 자리에 0이 아닌 숫자 1이 나오거든. 그래서 n이 음의 정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A가 어떤 수냐 그러면 소수점 2야. 절대값 n자리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됐죠 이거? 아무튼 자릿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n이 음이 아닌 정수이다 그러면 n에다 1 더하면 진수의 자릿수가 나오고 n이 음의 정수다 그러면 소수점이야 절대값 n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별거 아닌데 그래도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로그 A가 예를 들어서 2.3842 이렇게 된다 그러면 A가 몇 자리? A가 세 자리. 정수에다가 2를 더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5432 그러면 얘는 여기서 정수 부분 얼마? 2 정수 부분 마이너스 2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43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빼기 3 더하기 0.4568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양수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소수 부분이고 이게 정수 부분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상용로그 값이 음수일 때만 조심을 하면 되거든. 양수일 때는 뭐 설마 저거 보고서는 정수 부분이 뭔지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서 음수일 때 상용로그 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정수 부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소수 부분 뒤에 빼기 0.5432에다 1을 더해주면 걔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되니? 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A가 어떤 숫자냐? 소수점이야. 마이너스 하면 절대값. 그러면 세 번째 자리. 그죠? 그래서 A라는 숫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하면 0.00 이렇게 되고 여기 뭔가가 오는 거야. 그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지?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치요? 그래서 상용로그 값의 정수 부분은 자릿수하고 관련이 있어.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숫자가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자릿수하고 관련이 있더라 이거죠. 그치? 그러면 정수 부분은 됐지 이거? n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해볼까 그럼? 자 예를 들어서 A가 뭐가 되냐 그러면 1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얘가 100보다는 작다 그러면 로그 A의 정수 부분 얼마일까? 로그 A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 얼마? 1. A가 몇 자리?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면 두 자릿수잖아요. A가 두 자릿수란 얘기는 여기가 2란 얘기고 n 더하기 2가 나오려면 n은 1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수 부분은 1이다 이렇게 돼. 됐어요? 됐지 이거? 이해되지? 자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다 그러면 세 자리 숫자는 A가 그러면 로그 A의 정수 부분은 두 자리. 2죠 2. 3은 n 더하기 1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가 된다 이렇게 되죠. 되니? 그래서 세 자릿수다. 진수가 세 자릿수 그럼 정수 부분이 2. 진수가 두 자릿수다 그러면 정수 부분은 1이 돼야 된다 이거죠. A가 0.0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0.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면 0.01보다 크고 0.1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3. 3? 3은 어떻게 돼야 돼? 3은 A가 4자릿수여야 되는데 A가 4자릿수여야 돼. A가 지금 소수점의 숫자야. 그러니까 소수점이면 소수점이면 음의 정수가 돼야 되죠? 정수 부분이.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디에 있어요? 0.0이라고 0.14이면 여기 어딘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 있잖아. 그러면은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떤 숫자야? 0.0 그 다음에 여기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0.1보다는 크다 그랬는데 0.11 되든 0.23이 되든 0.45가 되든 아무튼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 절대값 n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죠. 됐어요? 빼기 2가 돼. 됐지?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주어지면 진수의 범위가 주어지면 뭘 가르쳐줘? 자릿수. 진수의 범위가 주어지면 자릿수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얘가. 그러니까 진수의 범위를 알려주면 뭘 알 수 있어? n을 상용록의 정수 부분을 알 수 있다고. 될까요?
자, 그 다음에 n이 뭔지를 알았어. 이제 n이 뭘 가르쳐 주는지를 알았어. n이 있잖아. a에 뭐하고 관련이 있다? 자릿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지? 그거는 알았어. 그럼 이제 알파는 도대체 뭘 가르쳐 줄까?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자, 로그에 거기 있잖아. 책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갖다가 써볼게요. 로그에 2.75. 자, 이거의 값이 상용 로그 값이 얼마냐면 0.4393 이렇게 되거든. 0.4393. 로그의 2.75가 로그의 이 값이 상용 로그 값이 0.439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면 27.5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로그 2.75를 알고 있으니까 2.75 곱하기 10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로그의 연산 성질에 의해서 로그 2.75 더하기 로그 10이죠? 1 이렇게 될 거고. 그니 로그 10이 10이니까 쓸까요? 이렇게 덧셈으로 나눠지는데 얘 뒤에 거는 여기 밑이 10이니까 1이잖아 1. 그러면 얘는 0.4393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1.4393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7.5의 값을 2.75의 값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자, 로그의 275 그러면 얘는 로그의 2.75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밖에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곱하기 10의 제곱 그러면 로그의 2.75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2.4393 이렇게 되네.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로그의 2750 그러면 소수점이 여기 있는데 얘가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야 돼. 그래서 로그의 2.75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러면 똑같이 로그의 2.75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3.4393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가 2.75, 27.5, 275 그 다음에 2750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숫자가 지금 이 뒤에 있는 숫자를 보면 0.4393 그 다음에 얘는 1.4393 얘는 2.4393 3.4393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다가 10을 곱할 때마다 정수 부분이 1씩 증가를 하는 걸 이 식에서 이 값에서도 알 수가 있죠. 그지? 근데 뒤에 소수 부분은 안 변하잖아. 그죠? 0.4393 안 변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2.75, 275, 얘도 275, 얘도 275, 얘는 2750인데 이렇게 되는데 실제 0은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넣은 거죠. 그지? 그래서 숫자 배열이 275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릿수에 따라서 정수값은 결정이 될 거고 대신 소수 부분은 안 변한다 이렇게 돼요. 되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이 이 숫자가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게, 이제. 로그의 0.275. 자, 얘는, 로그에 뭐가 되냐, 그러면, 2.75 곱하기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의 2.75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 더하기 0.4393 이렇게 쓰면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 맞죠? 소수 부분은 양수니까 되니? 자, 그래서 소수 부분으로 내려가도 숫자 배열이 275 이렇게 되면 소수 부분이 안 변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알파가 뭘 가르쳐 주냐? 얘는 A의 자릿수를 가르쳐 줘. 그 다음에 알파는 A에 뭘 가르쳐 주냐? 숫자 배열을 알려줘요. 숫자가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있잖아 다 찾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만 구하냐 그러면 A의 첫 번째 자릿수 맨 앞에
그러니까 최고차 최고 높은 자릿수의 숫자 하나만 구한다 이렇게 돼. 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뭘 가르쳐 준다고? A의 최고 자릿수. 실제적으로는 소수 부분이 A의 숫자 배열을 가르쳐 주지만 이걸 다 구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서 A에 뭘 가르쳐 주냐면 최고 자릿수를 자리에 있는 숫자를 알려줍니다. 최고 자리의 숫자. 이거는 지우고 최고 자리의 수를 알려준다 이렇게 돼. 됐죠? 자, 그래서 저걸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건데. 오늘 있잖아 이것만 잘 하면 실제 뭐 상용 로그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좀 기억을 하시고 얘는 정수 부분은 A의 자릿수, 그 다음에 알파는 A의 최고 자리의 숫자를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만 어떻게 잘 구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거를 알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알면 나머지는 그거를 가지고서는 응용할 수 있거든. 근데 너무 많은 거를 접하니까 그걸 다 외우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자, 우선은 A 로그의 1,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로그의 2의 값은 얼마냐 하면 요거는 있잖아 문제에서 주어지거든 항상 0.3010 로그 3도 마찬가지로 주어져요. 0.4771. 자, 로그 4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로그 2야. 그러니까 로그 2의 값에다가 얘가 주어진다 그러면 저기다가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0.60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5는 외우세요. 얘는 로그 5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2분의 10 이렇게 바꾸시고 됐어요? 공식처럼. 그럼 얘가 로그 11 빼기 나눗셈이니까 로그 2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로그 2는 0.3010이라고 했으니까 0.699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무조건 내 찐자리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3010 할 때 0은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요. 자릿수 맞춰서 그냥 쓰고 있는 거야. 뭐 안 쓴다고 뭐 잘못될 건 없잖아요. 자, 로그의 6 얘는 로그의 2 더하기 로그의 3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로그 2하고 로그 3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라 이거니까 0.778 하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7은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주어져요. 0.845 이렇게. 자, 로그의 8은 3로그 2다 이렇게 되겠죠? 2의 세제곱이라서 그래서 이거의 3배니까 0.9030 그 다음에 로그의 9 자, 얘는 2로그 3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0.4771의 2배인데 0.9542 그 다음에 로그 10은 1이 되죠. 됐어요? 로그 10가 있을까? 자, 로그 10은 1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얘를 할 거예요. A의 친구 자릿수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그거를 몇 개만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이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우고 자, 로그 A가 뭐냐 그러면 2.584이다 그러면 A가 몇 자릿수? A가? 한 자릿수. 한 자릿수? 정수 부분에다 뭐 한다고? 그새 지었더니 그새 갖고네. 플러스니까 n에다가 세 자릿수. 플러스 1을 하면 세 자릿수가 세 되죠. 그래서 A가 몇 자릿수냐 그러면 세 자릿수야. 됐어요? 얘가 2다. 정수분 2면 2에다가 의미하는 정수다 그러면 플러스 1 하면 자릿수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요 앞에 자리 숫자가 뭔지만 찾으면 된다 이거죠. 고등학교 과정은 그것만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0.58 사이가 뭘 가르쳐 준다고 했어? A의 최고 자릿수를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 그럼 0.58 사이를 어디서 찾냐? 여기서 찾아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0.58 사이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요 사이에 있거든. 여기 사이. 그러니까 0.58 사이는 뭘까? 0.58 사이. 얘는 로그의 3보다는 크고 로그의 4보다는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로그의 3.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 자리 숫자가 되는 거잖아. A가 얘가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300 얼마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치? 될 때까지 할 거야 이거. 자, 로그 A는 3.1583 이렇게 된다 그러면 A가 몇 자릿수? 4자릿수. A는 4자릿수. 그러면 맨 앞자리 숫자는 뭐가 돼? 0.1583이 맨 앞자리 숫자 가르쳐준다고 했잖아. 1583 어디에 있어? 1583 0.1583 로그 1이랑 로그 2 사이. 얘랑 사이에 있죠? 얘는 0이고 얘는 0.3010이니까 요 사이에 0.1583이 있다 이렇게 돼. 되니? 그럼 얘는 당연히 로그에 1. 얼마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로그 1이 0이고 로그 2가 0.3010이니까 0.1583은 로그의 1. 얼마 이런 식으로 될 거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가 1로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됐죠? 뒤에는 상관 안 써도 되는데. 뒤에는 보통은 있잖아 이게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는 필요한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것까지 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생략하고 맨 앞자리 숫자 하나만 구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양수인 거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정수 부분에 1 더하면 자릿수 나오고 그다음에 소수 부분은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로그 3, 로그 2, 그다음에 로그 7 요 세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는 다 계산할 수 있거든. 로그 연산 성리를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서는 이제 값을 구하는 건데 로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3452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빼기 3 플러스 0.6548 맞아요? 빼셈. 얘랑 더해서 있잖아 9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야. 6하고 3하고 더하면 9가 되고 5하고 4하고 9 그 다음에 4하고 5하고 그때 지금 맨 끝에까지 더해서 10이 돼야 되고 빼셈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A는 뭐야? 마이너스 3. A는 어떤 숫자? 응? A는 음의 정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절대값 절대값. N 절대값 N이 동사. 자, 절대값 N이면 얼마? 3. 3이 뭘 가르쳐?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죠. 그죠? 소수점 이하 절대값 n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앞에 두 자리는 0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이거죠. 뒤에 뭐 숫자가 계속 나열이 될 테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요거 하나만 관심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숫자는 뭐로? 얘로 찾는다 이거지. 소수 부분으로. 그러니까 0.6548 어디 있어요? 4하고 5 사이. 그지? 여기 사이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4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될까요? 어려워? 어려운가? 다시. 이렇게 된다 그러면 A는 어떤 수? 그 0 소수점에서 4자리.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 그죠? 얘가 마이너스 바꿔줘야 돼 이제. 마이너스 4 플러스 0. 4 7 7 9 더해서 999가 되는 숫자 쓰고 마지막에는 10에서 1 뺀 거. 3이랑 4 사이. 그러면 3하고 4 사이에요. 여기 4 7 7 9니까 요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3으로 시작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3으로 보면.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넘어가도 된다고 했지 누가 책도 풀어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뭐 앞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거는 뭐 이거를 할 줄 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얘를 갖고 뭘 하는 거냐? 로그가 생겨난 이유는 지수 연산을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에 30제곱을 한다. 굉장히 짜증나는 얘기죠, 그죠? 2를 30번 곱한다. 그나마 저건 할만해. 2를 곱하는 거는. 근데 3을 30번 곱하라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죠. 2에 20제곱하고 2에 30제곱하고 3에 30제곱은 차원이 다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7에 30제곱을 한다. 미치죠. 사람을 미치게 하는 방법인데. 자, 2에 30제곱이다 그러면 만약에 로그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2를 30번 곱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 이거죠. 2를 30번 곱하는. 하루 종일 저것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걸 할 일이 없지만 천문학이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큰 숫자를 다루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저걸 이제 천문학자들이 연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직업이 계산하는 거야. 숫자 계산하는 거야. 저기 있잖아. 언제까지 되냐 그러면 아폴로 11호? 그 미국에서 달에 보내잖아. 달에 보낼 때까지도 있잖아. 사람이 계산을 해요. 그 얘기가 영화로 나온 게 히든 피겨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히든 피겨스라고. 흑인 여자. 흑인 여자인데 그 나사의 연구원이야. 흑인 여성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뭐 워낙 인종차별이 심했으니까 나사에서도 찬밥 신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사의 연구원인데 계산원이었거든. 계산원으로 이제 취직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위성의 지구 궤도에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막 손으로 막 계산을 해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 그 영화에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이제 그런 연산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업으로 연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지. 지금은 이제 사라진 직업 중에 하나죠, 그죠? 자, 2에 30제곱이다 그러면 얘를 뭘 할 거냐 그러면 이거의 상용 로그 값을 구하는 거라고. 얘가 어떤 숫자인지를 찾기 위해서 로그를 붙여. 그러면 얘가 뭐가 돼? 30 로그 2다 이렇게 될 거고, 로그 2는 0.3010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30 곱하기 0.3010 그러면 9점 얼마가 되냐면 03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요 2의 30제곱이 이게 진수잖아. 그러니까 2의 30제곱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몇 자리수? 몇 자리수? 10자리수. 10자리수고 소수 부분 0.03이면 여기 있겠죠? 자, 1로 시작하는 10자리 숫자가 된다고. 됐어요? 이런 식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까지 구하면 지금은 계산기 집어넣으면 뭐 이게 컴퓨터 집어넣으면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거기까지 구하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로우표를 이용을 하면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그러면 실제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오차가 얼마냐 그러면 한 5% 정도 돼요. 최대 맥시멈.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만하다 이거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별 A라는 별하고 B라는 별이 있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뭐 10억 광년이다. 그러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의 10억 배란 얘기잖아.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죠. 근데 그거에 값을 있잖아 다 계산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세 숫자만 구하면 최대 오차가 5% 이내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용인을 하자 이거지. 로그 연산이라는 게 그런 용도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2의 30제곱 얘를 있잖아
2를 30번을 곱하지 않고도 얘가 몇 자릿수이고 뭐로 시작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이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로그의 3의 100제곱 한번 해볼까? 3을 100번 곱한다. 그러면 뭐 100로그 3 이제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죠. 0.4771 얘다 100을 곱하니까 47.71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3의 100짜리 얘는 뭐야? 48자리 숫자다 이거죠. 48자리 숫자가 되고 맨 앞자리 숫자는 0.71이 가르쳐주는 거니까 0.71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5하고 6 사이. 그러니까 최고 자리의 수는 뭐가 되냐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재미없어? 굉장히 놀라운 거듭제곱의 수를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거 해볼게. 자, A가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 2분의 1의 100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100제곱이다 그러면 이거의 상용 로그 값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로그의 2분의 1의 100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100의 로그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3010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30.1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0 아니에요. 음수라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1 더하기 0.9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소수점 31번째 자리. 그치. 소수점이야 31번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 0.9면 요 사이 있죠. 0.8451하고 0.9 사이. 그래서 7로 시작하는 숫자가 된다 이거지. 됐어요? 이해됐죠? 이런 거 하는 거야. 상용호가. 넘어가도 될까 그러면 필수 예제 18번까지 다 설명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필수 예제 17번 보면 3의 20제곱, 6의 52제곱 막 이런 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자리 숫자인지 그 다음에 거기서는 몇 자리 정수인지만 물어보니까 정수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최고 자리 수까지 물어본다 그러면 소수 부분 갖고 얘를 계산을 해서 찾는 거고 18번 5분의 1의 100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거 볼까요? 5분의 1의 100제곱 자 그러면 로그에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분의 1의 100제곱을 값을 상용 로그 값을 구하는 건데 빼기 100의 로그 5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빼기 100의 로그 아까 열심히 구해놨으니까 이거 쓸게 그냥 로그 5 나오면 무조건 2분의 10으로 바꿔야 돼요 상용 로그 문제에서 그래서 0.699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9.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은 빼기 70 그 다음에 0.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70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숫자는 1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0.1이라서 요 사이에 있으니까. 되니? 자, 19번은 패스 똑같은 문제니까 20번, 21번, 22, 23 4개 남았는데 자, 20번 보면 자, 로그 A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놓고 대신 알파가 뭐야 돼야 돼? 0보다는 크거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수학은 있잖아, 실제 있잖아. 굉장히 고지식한 정해진 대로 풀기만 하면 되거든. 그거를 있잖아 내 방식대로 내가 있잖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답이 안 나오죠. 그런 거는 있잖아 창의적인 일에 써야 되고 수학은 있잖아 창의적인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푸는 방법 자체가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자, 로그 A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수식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3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k는 0 이거의 두근이 뭐래? 저거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랬잖아. 그러니까 n하고 알파가 이 방정식의 두근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다시 근이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면 뭐 하면 돼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야 되죠. 그래서 n 더하기 알파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이거 얼마? 빼기 3분의 7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뭘로 만들어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됐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떠들면서 쓰려고 하니까 소리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러면 당연히 n이 빼기 3이다. 그 다음에 알파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식 하나 가지고 값을 두 개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당연히 k는 두근의 곱이잖아요. k는 두근의 곱. k가 아니라 두근의 곱. 3분의 k는 두근의 곱은 얘랑 얘랑의 곱이죠. 빼기 3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다 이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1번. 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뭘 가르쳐 준다고 했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진수의 범위잖아. 뭐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정수 부분을 가르쳐 준다 이거죠. 정수 부분. 그죠? 그래서 로그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몇 자리? 두 자리. 그러면 정수 부분은 1이다 이거죠. 여기다 1 더해서 자릿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알파는 범위 꼭 써주시고 이걸 써주냐 안 써주냐도 상당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연히 소수 부분이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자, 알파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때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로그의 x 세제곱. 그럼 얘는 뭐 3로그 x니까 그러면 저 값에다 3배를 해주면 되죠. 그럼 3 더하기 3알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3알파는 여기다 30 곱하는 거니까 3알파가 어떻게 돼요? 0보다는 크거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니까 얘를 소수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죠? 1보다 작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값에 따라서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소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러니까 요 알파하고 얘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때 있잖아 3알파의 범위를 뭘로 바꾸냐 그러면 소수 부분이 같다 그랬으니까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첫 번째. 그러니까 알파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둘 다 0이 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가 결국에 알파가 0인데 그러면 얘가 0이고 얘도 0이니까 소수 부분이 0으로 똑같잖아. 그러면 그때의 로그 x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냥 1이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x가 얼마가 나와? 10. 근데 x가 10보다는 크다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버려야 돼 이거. 됐어요? 이건 답이 안 된다 이거지. 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얘가 소수 부분이 되려면 3알파가 뭐가 되냐면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으면 되죠. 그러면 소수 부분이 맞거든. 이때는 알파랑 뭐가 될까? 3알파랑 똑같으면 되는데 그러면 알파가 다시 0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패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3알파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1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의 소수 부분은 3알파에서 2를 빼주면 되죠. 얘랑 알파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알파가 얼마냐? 알파가 얘가 넘어오면 2알파고 얘 넘어가면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알파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그러면 로그의 x는 얼마야?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2분의 3이니까 여기서 x가 하나 나오네요. 10에 2분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3알파가 얘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여기까지죠? 아까 3알파가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소수 부분이 3알파에서 2를 빼면 돼. 그거랑 알파랑 같아야 돼. 소수 부분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가 넘어오면 얼마야? 2알파. 넘어가면 2. 알파는 1 나오는데 말이 안 되죠. 알파는 소수라서 1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x값이 10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의 2분의 3제곱은 10 곱하기 10의 2분의 1. 그래서 얘가 10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루트 2 그러면 그것도 소수 부분으로 못 바꾸는 애들도 있는데 하도 있잖아. 오랜만에 지수하면 2루트 2의 소수 지수는 2분의 3제곱인데 가끔 헷갈려하네. 신기한 건 2의 3제곱근 2 그러면 2의 3분의 4제곱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거든. 근데 2루트 2는 왜 헷갈려 할까? 2루트 2를 소수분으로 바꾸면 2의 2분의 3제곱인데 이상하더라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제곱근도 마찬가지지만 지수로 바꾸는 게 습관처럼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22번 여기까지 하고서는 잠깐 쉴게요. 24번까지인가? 23번까지. 22번, 23번 두 개 풀고.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다. 그래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알파는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로그의 세제곱근 x 이렇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뭐 얘는 3분의 1의 로그 x 이렇게 되니까 1 더하기 3분의 알파. 당연히 3분의 알파는 소수 부분이겠죠. 그죠? 알파가 0하고 1 사이인데 3분의 알파는 당연히 0하고 1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3분의 알파 얘가 1이다. 얘는 뭐 0이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분의 4인데 3분의 4로 나눠주면 자, 알파가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로그 x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3 더하기 4분의 3 4분의 15 따라서 x는 10의 4분의 5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어요? 4분의 15제곱 됐니? 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알파하고 3분의 알파가 소수 부분이고 그거의 합이 1이다. 그래서 3분의 4 알파가 1, 알파는 4분의 3. 여기다 4분의 3 집어. 그래서 3 플러스 4분의 3이 4분의 15인데 그 밑에가 10이어야지 이게 4분의 15가 그대로 나오니까 10에 4분의 15분 여기가 1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0에 4분의 15제곱이 있으니까. 됐어요? 네. 23번. 아, 23번. 현빈. 자, 여기 보면 활용 문제인데 이런 활용 문제에서 있잖아.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 식에 대한 문자 pH 그 다음에 뭐 h 플러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맨 처음 문제의 맨 처음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수소 이온의 농도래. 얘는 수소 이온의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pH는 뭐 산성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건들은 밑에 써 있거든. 식 밑에. 그래서 식 밑에 보면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 얘잖아. 그 값이 6.6. 여기다 이제 숫자만 잘 갖다 대입하면 되는데 6.6이었대. 그 다음에 사탕을 먹은 직후 타액의 pH는 6.6이었다. 근데 사탕을 먹고 난 후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사탕을 먹은 직후, 뭔 소리야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지? 그러면 우선 6.6일 때가 이게 사탕을 먹었을 때니까 그때의 로그의 H 플러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6.6을 갖다 대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사탕을 먹은 직후에 뭐 수소이온 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거는 10분 후야. 그러니까 10분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탕을 먹은 직후의 수소이온 농도, 이거는 이제 사탕을 먹은 직후 수소이온 농도야. 근데 이게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10분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래 이 농도의 50배 50배라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의 로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50에 이거 가우스 기호 아니에요. 요 대괄호 H 플러스가 자체가 수소이온 농도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거의 50배다 이거죠. 언제? 10분 후에. 그러면 그때의 산성도는 모르겠지. 그죠? 그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때의 pH 값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로그의 50, 그 다음에 빼기 로그의 H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가 6.6이라는 거 아까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에 얘가 뭐 로그의 2분의 100으로 바꾼다고 했죠? 2분의 로그 5는 2분의 10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플러스 6.6 이렇게 되고. 자, 이거 상용 로그 값만 잘 계산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로그의 100, 그 다음에 빼기니까 플러스 로그 2, 그 다음에 더하기 6.6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앞에 거는 빼기 2가 되고 뒤에 거는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 빼면 4.6이죠. 거기다가 0.3을 더하면 4.9 이런 식으로. 빼기인데 플러스 로그. 빼기 앞에 빼기가 있어. 빼기. 됐어요? 여기 0.3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6 더하면 4.9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할게.